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원래 오늘은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뭐 5.6% 그리고 장중에는 뭐 6%,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이거 방송을 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ETF들 보면은 S&P 500이 뭐 1.52% 마이너스 됐고, 전체적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87% 마이너스 돼서 다른 ETF들이 급락한 가운데 차이나 전기차만 유독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온다. V자 반등 아닙니까? 이거 차트 보면은 V자 반등해서 121선 돌파하면 진짜 엄청나게 센 거다. 이제 거의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오고 있다. 흐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 뭐 이런 차이나 전기차 뭐 배터리 이쪽 관련 이런 뭐라고 하죠? 투자 이쪽이 지금 워낙 이 가격이 많이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은 엄청 싸졌다. 지금은 뭐 완전 뭐 이제 거저 죽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해나 상생 증시가 지금 홍콩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특히나 전기차 관련 이런 ETF 홍콩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거든요. 이게 차이나 전기차 ETF가 7.54%나 올랐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었는지 CATL이 14% 거의 뭐 상한가 간 겁니다. 14%가 올랐고 EV에너지가 13%.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아디가 5.6%. 야, 비아디 저 한 10% 수익 난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비아디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폭 리튬이나 텐치 리튬 전체적으로 이제는 차전 종목들이죠.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진짜 이제는 바닥을 찍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CATL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양호하고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CATL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CATL의 판매량은 내년 탄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과 생산 효율화로 효율화로 비용 측면에서 경쟁사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을 반영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는 210위안으로 기존보다 14% 높였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CATL은 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원, 이거 있죠, 수익원. 그리고 즉 캐시카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뭐 CATL이 앞으로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산업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쓸어 담을 이런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10%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2차전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ESS, 이 에너지 저장 시설,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여기에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전기를. 이 저장할 수 있는 이 배터리가 다 LFP로 간다. 국내 3원기 배터리는 퇴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지금 리튬 이온 전지 출하량이 53% 증가했는데 삼성 SDI랑 LG 엔솔 점유율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점유율 표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삼성 SDI가 22년에요. 22년에 9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LG 엔솔도 9기가와트시, 점유율은 7%였는데 지금 23년에 보니까 5%, 4%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떨어지겠죠. 퇴출이에요, 퇴출. LFP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LFP 못하는 국내 기업들은 퇴출입니다. 그에 반해서 CATL 보세요. CATL은 52기가와트시에서 74기가와트시로 늘어났고요. 비아디는 14기가와트시에서 22기가와트시로 늘어나면서 점유율은 40%, 12%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데 다른 중국 업체들의 성장률이 무섭습니다. EV에너지가 110%, 아까 EV에너지 뭐 13% 올랐잖아요, 아까 주가가. 근데 EV에너지가 110% 이렇게 올랐고요. 성장률이요. 그 다음에 LPT가 지금 레프트죠. 지금 100% 올랐고, 하이티움이 지금 160%, 그 다음에 그레이트 파워, 그 다음에 고션 20%, 그 다음에 CALB도 100%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비아디가 57%, CATL이 42% 이렇게 올랐다. 지금 국내 배터리 SDI랑 삼성 SDI랑 LG 엔솔은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삼성 SDI나 LG 엔솔은 이 에너지 저장 배터리 여기에서는 LFP가 오면서 거의 퇴출 수순이다. 그래서 SNE 리서치를 보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최근 중국 업체들이 미국 도착가 기준 컨테이너 솔루션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를 제공하면서 한국 업체 대비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아예 한국 기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ESS의 경우 전기차와 달리 미국의 IRA 법안, 인플레 감축법, 해외 우려 집단 제재를 적용받지 않아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으면은 한국 배터리가 중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세요. 예, 이에 따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국 배터리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게 현실인데 자꾸 뭐 중국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짜장이냐 막 이렇게 놀리는 분들 있잖아요. 제발 좀 깨어나세요. 진짜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바른 말을 하는지 잘 좀 생각하시고 제발 국뽕에서 벗어나시고 제발 이런 세계 시장을 보셔라. 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CATL은 ESS 시장에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비아디, 3위는 EV 에너지가 차지했다. 출하량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과 큰 차이를 벌렸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오는 2026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LFP 배터리 양산, ESS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다. 이 26년이 언제 옵니까? 지금 24년, 25년인데 26년에 이때서야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 나올까요? 그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6년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지금 큰일 났다. 중국 업체들한테 원가 경쟁력도 밀리고 LFP를 아예 안 만드니까 이 시장은 아예 다 내주게 생겼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매번 귀 닫고 눈 막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짱이고 저 중국은 저가 싸구려 배터리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이런 시장을 못 보고 계신 분들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예전에 임진왜란 전에 일본 통신사로 가서 일본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10만 양병설을 지금 해야 된다. 우리도 군대를 빨리 양병을 해서 왜군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충신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충신들을 외놈들이다. 뭐 이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도했었잖아요. 국내 뭐 그런 옛날 임진왜란 때도 임진왜란 전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가 이렇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데 아니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짱이다. 자꾸 이렇게 국뽕에 사로잡혀서 정말 진짜 큰 시장을 못 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하는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임진왜란처럼 그런 걸 겪고 또 망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냉소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능력 대비 너무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셔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정치판이나 아니면 경제판이나 뭐 이런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능력 대비 이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복이 이제는 다 했다. 왜냐? 중국이 다 따라오니까 제조업에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이제 반도체까지 따라오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면 끝인데 그 밑에 부분에서는 다 따라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아디는 ESS 있잖아요. 비아디 ESS는 2023년 이전 총 12기가와트시 판매. 그래서 23년에는 28.4기가와트시 판매. 그래서 현재 ESS 사업은 107개국에 진출해 있고 비용 절감 플러스 재생 가능 수요로 인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럼 비아디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아디 주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TL이랑 또 중국, 여기 나라는 중국은 각자 기업들끼리 이제 협약도 잘합니다. CATL이랑 샤오미랑
돈을 모아서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업체랑 국내 배터리 업체랑 전자업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꼴을 못 봤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중국은 얘네들은 계속 협약을 합니다. 보면은 지금 CATL이랑 뭐 샤오미랑 그다음에 베이징 이쪽 자동차 이쪽에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 셀 지능형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점점 시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샤오미 자동차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베이징 자동차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웨이 또 있습니다. 하웨이랑 베이징 자동차가 또 합작 브랜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모터쇼에 첫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진짜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고급 세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하웨이도 전자회사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LG나 삼성급인 하웨이가 베이징 블루파크 여기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를 내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같이 베이징 자동차랑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내놓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는 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웨이에 하모니 OS가 들어가고 이런 자동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거는 애플도 못한 것이다. 애플도 못하니까 애플이 다 손들고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혁신과 협력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샤오미의 전기차 SU7이죠. SU7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정식 출시를 앞두고 계속 이제 생산을 해서 옮겨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능을 보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이 얼마냐면 42,000달러라고 합니다. 42,000달러라고 하면 5천만원, 6천만원 하겠죠. 우리나라 가격으로인데 5천만원, 6천만원인데 레벨 2 그리고 샤오미 파일럿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 초음파 레이더 뭐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고 샤오미의 이런 O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로백이나 이런 뭐 주행거리도 800km나 나온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를 샤오미에서 뭐 애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샤오미에서 전자회사가 처음으로 출시하는 전기차가 이 수준에서 나온다는 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 수준에서 60만 대를 뽑아낼 거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애플이 손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중국이 우리가 무시할 짜장이다 뭐 이렇게 무시할 동안 이런 식으로 발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비아디 배터리와 비아디 핀드림스 LF 배터리와 CATL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왜 샤오미 얘기하냐? 다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3사가 뭉쳐서 뭐 차세대 배터리 착수하고 뭐 나트륨 배터리도 만들고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고 LFP 배터리도 이제서야 만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앞날이 진짜 보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다 장악을 하고 예전에 뭐 우리 태양광이나 LCD 이런 거 조선 이런 게 다 중국한테 따라잡혔죠. 이 배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진짜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가 뭐 전 세계 점유율을 1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웃겨서 제가 배꼽 잡고 웃었는데 점유율 1위를 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왜냐 통합 OS도 못 만드는 전기차 회사가 어디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제끼고 비아디를 제끼고 1위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국뽕에서 좀 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지금 전기차로 나가는 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피처폰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팬 INC는 노키아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회사는 안드로이드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이 소프트웨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자동차가 이 전기차를 이길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프트웨어 통합 OS를 못 만드는 회사들이 과연 전기차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국내 전기차 회사가 통합 OS를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데 과연 테슬라를 이기고
비아디를 이기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이기고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판타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판타지는 진짜 소설로도 안 씁니다. 제발 좀 그런 거 소설 쓰지 마시고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뭐 중국을 포기하고 참 그것도 웃긴데 중국을 포기하고 뭐 미국이랑 유럽을 장악해서 뭐 전기차 1위를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아예 이제는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중국이 장악하고요. 미국 시장을 만약에 중국이 버린다고 해도 동남아, 남미, 그 다음에 여기 쓰면서 해야겠다. 동남아,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중국이 여기를 장악한다고 하면 뭐 중국 본토까지,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은 중국까지 장악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이기고 1위를 한다고요? 전기차에서? 말도 안 되는 소설 좀 그만 쓰세요. 제발. 에?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왜 그렇게 그 모양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도 340만 대,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에서도 340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고, 대리점 네트워크 그리고 배송 물류를 구축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느 업체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도요타랑 혼다를 계속 밀어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진짜 무서워진다. 인도네시아 지금 다 판매량이 나와 있죠. 지금 판매량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타일랜드, 베트남 다들 이렇게 판매량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매량을 넓혀가고 있다. 이거 뭐 따로 이렇게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비아디는 잘 팔리고 있다. 1, 2월 매출이 뭐 5,290개가 증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기아, 현대, 도요타, 마쓰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비아디의 전기차 점유율, EV 점유율은 34.6%, 전체 점유율의 8.3%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지금 비아디가 여기에 랭크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안 팔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는 기초과학, 위성 기술까지도 이제는 엄청나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군사 자산으로 원래 위성을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농업 수확량 추정도 할 수 있고요. 불법 산림 개강 그리고 불법 건물을 찾아내고 농업 수확량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통신까지 하면서 자율주행이 자동차끼리 통신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술까지 다 스타링크 위성 통신으로 가능해지게 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실리콘 카바네이트가 계속 개발되면서 지금 보면 뭐 이제는 태양광이나 ESS 그다음 풍력 그리드 제품도 이제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서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해서도 이런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실리콘 카보네이트가 이렇게 기술 개발되면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손실이 적은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자 시리즈 있잖아요. 비아디의 덴자 D9이 아세안 국가 대통령 차량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워낙 넉셔리니까 대형 전기 냉장고도 들어가고 마사지, 그 다음에 LCD 테이블, 스마트카 기능을 여러 가지 갖춘 스마트 홈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럭셔리한 기술이 있으니까 아세안 국가들의 대통령의 차량, 의전 차량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루머가 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고, 예전 과거 전통적인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장려하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세안은.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일본의 지배력을 밀어내면서 중국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논외로 하웨이 기술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하웨이가 M60이 스마트폰을 시리즈를 공개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한 걸 뽐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점점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이런 주가가 요즘 잘 안 가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는 중국 이런 스마트폰 회사들 하웨이랑 샤오미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아니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 아니면 달러, 뭐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모아 가야겠죠. 원화랑 한국 주식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멍청한 생각입니다. 왜냐? 한국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측하고, 존 버나드 유튜브 보면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하고 해외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상용차 배터리 팩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30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가 100에서 700kWh 팩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팩 기준으로 170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웨이 차이랑 비교해서도 정말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면서 경트럭에서도 지금 이렇게 천둥 소리가 뒤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이 경트럭도 개발이 된다. 이 경트럭 시장 보면은 뭐 순행식으로 블레이드 배터리가 나오고, 뭐 이중 속도 뭐 400km 이상의 장거리 주행, 그리고 업계 최초 3세대 신형 높은 지붕 운전실, 평면 바닥, 표준 승객 보관함, 뭐 지붕, 뭐 침대 옵션, 운전실 이동, 주택 전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거를 못 만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전기 트럭을 못 만들고 있는데 비아디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한기 테스트까지 한다. 미친 거죠. 이 경트럭이나 전기 트럭, 그 다음에 전기 버스들을 혹한기 테스트를 지금 비아디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혹한기 테스트를 과연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가 참 의문이고요. 이 상용차 부분, 상용차가 뭐냐면 버스, 뭐 트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외농장에서 혹한기 테스트 완료했다고 합니다. 난방, 제동, 에너지 소비, 주행 범위, 저온 충전, BMS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거를 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쭉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비아디가 영하 40도에서도 비아디 상용차가 이렇게 극한 챌린지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국내외 주요 모델 21대를 모아서 지금 보면은 순수 전기버스, 좌석버스, 관광버스, 경트럭, 스쿨버스, 트랙터, 믹서, 덤프트럭 이렇게 21대 모델을 모아서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신뢰성과 적응성 테스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테스트를 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차량 테스트를 위한 첫 번째 장소인 뭐 해이롱 장소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기온이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40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제동 테스트, 발열 테스트, 에너지 소비, 주행거리, 저온 충전, 밀봉 테스트, 여러 가지 9개의 범주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완료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열관리 성능, 저온 보관 등 테스트 항목과 80개 이상의 테스트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스 드라이브, 미끄럼 방지, 아이스 링 테스트, 램프 주차 및 뭐 기타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다 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테스트해서 중국 거라고 이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이런 테스트를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전 세계의 상용차 부분에서는 비아디가 1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이라고 계속 무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제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깨어나셔서 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시굴이라는 모델이 CNCAP에서 안전등급 3A를 획득한 최초의 초소형 자동차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초소형 모델 전기차 시굴이 이제는 7만 위안, 뭐 1200만원, 1300만원이죠. 근데 이제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좋게 나왔다. 물론 이게 뭐 중국에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 세계로 나가면 또 이제는 테스트 받겠죠. 테스트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유럽이나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로 이거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멕시코
할리스코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점점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브라질 전기차 공장에 지불한 비용과 비슷한 6억 달러가 될 수 있다. 지금 정통한 소식통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가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3월 9일 보고서에서 지금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할리스코에서 지금 뭐 비아디 임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만나서 부품용 기계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멕시코가 여러분들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 1위를 했고, 중국이 2위를 해서 멕시코가 이제 뜨는 별이다, 중국은 지는 별이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내부로 들어가면은 멕시코에 중국 공장과 중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대부분의 공장들은 중국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북미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서 뭐 멕시코가 뭐 1등을 해서 중국이 이제는 탈중국했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국내 언론들도, 아니 나보다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개 개인보다 못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솔직히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갈라파고스화가 되면서 점점 그거에 우리나라는 최고야, 우리나라는 다 이겨, 미국도 별거 아니야, 중국도 별거 아니야, 일본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집단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뭐라 하지? 계속 그냥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아파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항생제와 이런 진통제만 계속 투여받으면서 계속 좋게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참 걱정이다. 저는 현실은 지금 냉혹하고 지금 바깥에선 정글인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진짜 태평성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가솔린 차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솔린 차를 이제 점점 없애기 위해서 차세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플랫폼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도 또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 플랫폼 4.0을 또 공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가지고 비용 또한 더욱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연기관, 이제 전기차가 얘네들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기겠다. 그래서 플랫폼 올해 3.0에서 4.0으로 업데이트 될 수가 있다. 계속 이렇게 빠르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비아디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부품을 아예 아래부터 지금 세세한 반도체나 배터리나 완성차까지 다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비아디의 이런 빠른 개발 능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커 자동차 001을 출시했는데 처음 10일 동안 15,000대 이상의 확정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진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전기차들이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내수 시장이 이렇게 받쳐져 버리니까 이렇게 도전까지 할 수 있고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코에서도 또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값은 더 싸게 이렇게 출시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수 시장이 짱짱하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파산을 하면은 인수합병으로 더 커지는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우리나라는 보호해준다고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우리나라만 보조금을 주잖아요. 외국 기업은 다 막고, 그런 곳에서 성장한 전기차 회사랑 경쟁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세계에서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들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흐름이 좋다.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다.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반도체가 좀 너무 과열이라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ETF가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이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개 담아 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느 게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투자를 길게 보시면서 좀 넓게 보시고 분산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넓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급등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